안녕하세요. 저는 35살 맞벌이 주부예요. 제가 3년 전에 미쳤던지 서로 별로 좋아하지도 않던 남편하고 결혼이란 걸 했어요. 남편 역시 3년 전에 잠시 미쳤었답니다. 서로 결혼이란 거 내 인생에 없어 하던 사람인데 가끔씩 감성 폭발해서 결혼하고 싶어 미치겠는 주기가 있거든요. 이게 맞았던가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저는 임신 막달이고 제 옆에 시커멓고 삐쩍 마른 남자가 누워있대요. 별 수 있나요? 이렇게 된 거 살아야죠. 그 아이 이제 6개월인데 저는 직장 복귀했어요. 남편 벌이가 영 시원찮아서 저까지 벌어야 숨통 트여요. 벌건 안 벌건 아이 낳은 지금 예전보다 쪼들리긴 해요. 시어머니가 평일에 집에 오셔서 아이를 봐주고 계신데 용돈과 양육비 쪽으로 챙겨드립니다. 돈 아깝습니다. 미치도록 아깝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본 거 다 달라시는데 그럴 거면 뭐하러 복귀한답니까? 처음 어머니가 저 소리 할 때 없던 일로 하겠다니 남편에게 침 튀기면서 악 좀 쓰고 보내 안 보내 악담하며 얼굴 붉힌 후에 선심 쓰듯 헐값에 봐주시러 온다 하더라고요. 물론 절대 헐값 아니고요. 사실 어머니 말고 다른 시터분 알아놨는데 그 돈을 주고 아이를 맡기냐며 난리시고 자기 궁한 거 모르냐며 왜 남 좋은 일을 시키냐는데 어머니께 맡기기 싫었고 생각도 안 한 게 어머니 꼴초예요. 당신 말로는 중학교 때부터 피셨다는데 괜히 허세 부리신 거이길 바라고요. 담배 그 연기 맡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옷에 배인 담배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 맡기고 싶었습니다. 공짜로라도요. 지 엄이 이렇게 내치네 마네 징징앵앵 하도 시끄러워서 어머니께 맡기기로 하면서 저와 남편이 부탁해서 담배는 아이 봐줄 동안 참겠다고 하셨는데 모를 일입니다. 아이가 며칠 전 갑작스럽게 열이 불덩이 같아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조그만 팔뚝에 링거 꽂고 있는데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제가 그 며칠 출퇴근을 아이 병실에서 하고 그동안 낮에 잠깐 병실 지키면서 허리 아프다고 징징거리시는데 집에서 얼마나 애 봐준다는 핑계로 드러누워있기에 낮에 잠깐 몇 시간 들여다보는 걸 힘들어하냔 말이죠. 우리 유리 입원한 병원이 친정하고 가까워서 친정엄마가 출근한 무렵 저하고 바톤 터치하고 오후 2시에 점심 챙겨 먹고 오신 시어머니하고 바꾸시거든요. 엄마는 시어머니보다 연세 많아도 아프다 어쩐다 소리 일절 없으신데 시어머니는 집이 아니라 허리 아프다 누워도 누운 것 같지 않다고 징징대는데 내 새끼 병원에 뉘어놓고 시어머니 걱정할 만큼 제가 마음이 너그럽지 못해서 입 다물었어요. 우리 엄마는 허리가 정말 안 아파서 아프단 소리 안 하시겠어요? 어디라고 6개월 아이 고열로 입원시킨 애미 앞에서 그 소리를 하고 있네요. 막말로 아파 죽는 것도 아닌데 애기 열이 40도 넘게 올라가면 뇌세포가 녹아서 평생 바보 되냐 마냐 심각한데 허리 아플 나이라고 할머니가 허리 아프다고 징징징. 솔직히 어머니 어떠시냐 물을 만큼 제 컨디션 별로 안 좋았고 남이었으면 얘 찬바람 맞췄냐 문 열어두고 뭘 했냐 추궁이라도 할 텐데 부글부글해서 입 닫았던 건데 삐지셨나봐요. 저는 그 정신없는 나흘 동안 놀라기도 하고 극도의 스트레스가 쌓여서인지 유리 퇴원시키고 다음날 퇴근길에 몸살이 심하게 와서 응급실에 다녀왔어요. 남편한테는 알아서 저녁 챙겨 먹고 있어라 링거 맞고 들어가겠다 문자 넣었는데 집에 가보니 어머니 계시더라고요. 별로 반갑지 않았지만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오는데 분명히 저 아파서 병원에 간 거 아실 텐데 제 뒷꼭지에 대고 하신 첫마디가 덩치값도 못하고 물팅이 삼식이 같은 게. 하도 피곤해서 안방으로 들어가 누웠는데 삼식이 이씨 삼식이 아세요? 아기 물메기같이 생긴 못생긴 생선이 있어요. 살 흐물흐물한 거. 6개월 유리 입원하고 바깥일에 병원에서 판자떼기 같은 간이 침대에서 아이 옆 지키느라 몸살 도진 며느리한테 삼식이 물탱이요? 피곤하지만 속에선 열불이 활활 올라오대요. 아니 내가 놀다가 아픈 건가요? 유리 봐주시는 어머니가 얼마나 살뜰하게 봐주셨는지 열이 불덩이라 그 난리가 난 건데 누가 보면 클럽 가서 춤추고 놀다 병난 줄 알겠네요. 가만히 눈 감고 있는데 남편이 지가 듣기에도 별로 안 좋게 들렸는지 엄마 말이 참 그게 뭐예요. 유리 아파서 며칠을 차가운 병실에서 간이침대 깔고 간호하고 병 안 나면 이상하지. 사람 미안하게 왜 그래. 옆에서 듣기도 민망하네. 삼식이야 엄마지. 엄마 얼굴이랑 뱃살이지. 저 사람 단단한 사람이야. 남편
역시 저랑 미치는 주기가 비슷해서인지 이쁘건 바른 소리를 조곤조곤 어머니께 해주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니가 노발대발을 하면서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방에서 들으니 뭐 그런 걸로 속좁게 기분 나쁜 애부터 시작해서 늙으면 죽어야지. 왜 이날 이때까지 내가 살아서 저런 더러운 소리를 듣냐며 돌아가신 시아버지 찾으시더라고요. 그분 남편 어릴 적 돌아가셔서 뵌 적은 없지만 천국에서 행복한 연애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말이죠. 먼저 저한테 삼식이 물탱이 공격하고선 노발대발 화를 주체 못하더니 방문이 쿵 닫히는 소리 들리는데 유리 깨면 어쩌라고 저러시는지 한숨 나서 일어나 앉았어요. 어머니 우는 소리 요란하게 들리고 남편이 따라 들어간 모양인지 나가! 나가!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야. 10년지기 20년지기 친구도 다 끊어냈어. 그러시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 살갑게 지내는 친구 없으세요. 어머니 본인 결혼식 때도 친구하면 안 왔대요. 신기하죠? 밥 먹으러라도 한 명쯤은 올 텐데 얼마나 진상이면 우리 결혼식에 남편 쪽은 외가 친가 하게 거의 없었어요. 다 남편 친구랑 직장 사람이었죠. 남들은 자식 결혼식은 부모 잔치라는데 그런 것도 없었죠. 어머니 그거 자랑 아닌데 말이죠. 결혼식 날 우리 쪽에서도 민망할 정도였다고요. 아니 저 얘기도 제가 어머니한테 기분 나쁘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당신 자식인 남편이 듣기에 오죽 유치했으면 스스로 지 엄마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했겠어요. 일단 요 며칠 말 안 해도 남편도 속으로 끓고 있었던지 참다 말한 것 같은데 천국에서 주무시는 시아버지 찾으시며 바락바락 악을 쓰시며 억울하다시는 어머니 가만히 앉아서 어머니 악쓰는 소리 듣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쟤 생각해서 이 나이에 죽지도 못하고 애 봐주는데 그런 소리도 못하고 사냐? 왜 농담으로 못 받고 정색하면서 이 애미를 잡냐? 애 봐주는 은공은 없다더니 니들이 딱 그 짝이다. 라면서 시아버지 또 소환하더니 저것이 덩치는 산만해도 속은 밴댕이 멸치똥이라 멋대가리 없이 예민하다면서 제 욕을 하시더니 더 이상 얼마나 잘해줘야 만족하냐 하시더라고요. 제가 삐딱해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못 듣는 거라던데요. 물팅이 삼식이 듣고 활짝 웃지 못한 제 죄입니다. 기가 막혀서. 남편도 달래다 화가 났는지 자기 어렸을 때 엄마가 너 또 아프냐? 빌빌 대기는 하면서 탓하는 바람에 말씀 안 드리고 참은 적 있다면서 굳이 나쁜 뜻으로 얘기하지 않으셔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서운할 수 있다고 조곤조곤 아주 신사적으로 얘기를 하니 바락바락 악을 쓰면서 너 참 무섭다. 네가 엄마를 그렇게 무서운 사람으로 생각한지 몰랐네. 네가 지금 엄마한테 칼 꽂은 거야 알아? 지 마누라쟁이 뭐라고 좀 했다고 눈깔이 뒤집으면서 어릴 적에 뭐? 나 무서워서 아픈 거 티도 못 냈다고? 와 무섭네 무서워. 듣자니 남편이 그런 어머니 모습에 질려선지 빙정거리는 목소리로 그래요 다 내 잘못이네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네요. 그렇지? 너 그럼 못 쓴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앞에서 마누라쟁이 편을 드니? 너 그러면 안 된다. 에휴 예 집에 안 가세요? 이 시간에 집에 가라고? 여기서 잘난다. 우리 봐줘야지 나는. 하시는데 남편이 쿵쿵거리며 안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남편 표정을 보니 그새 헬스가 돼요. 신랑 생일날 내가 적어놨느라 힘들었으니 아들 챙기지 말고 돈봉투 내놓으라는 우리 시어머니. 신랑 생일이 초겨울인데 신랑 낳고 다음날 아침에 우물에 가서 물 길어다 밥 해먹고 바로 집안일 하셨다며 내가 저것 때문에 엄청 고생했다는 시어머니. 친정어머니랑 시어머니랑도 싸우셨어요? 얼마나 성질을 부렸길래 산모를 그렇게 내버려 두셨대요? 제가 무심하게 받아치자 절 하얀 눈으로 째려보시더라고요. 남편 낳아주셔서 감사한데 엄마가 먼저 저렇게 치고 나오시는 분 처음 봤어요. 사실 내가 이 사람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자기 생일 축하해 우쭈쭈 하다 이렇게 예쁜 사람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히 챙겨야지. 이게 아니라 다음 주 유리 아빠 생일인데 미역국을 전날 퇴근해서 끓여놓고 자야 하나? 아침에 끓이기는 시간 촉박하니까 그래야겠다. 아침 안 먹는 사람인데 그럼 밥 조금 해서 한 술이라도 말아서 먹여보내야지. 이러고 있는데 야, 네 남편 내가 낳았어. 나한테 감사해 봉투 내놔.
이러시니 저 정말 진지하게 친모를 의심했어요. 제가 무슨 노예시장에서 남편 사왔어요? 남편 낳아준 값 지불해가며 살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 맨날 하시는 말씀이 어린 남편 얻어 산다고. 아, 참. 저희 동갑이고요. 제가 생일이 2달 빨라요. 그거 가지고 어린 남편 얻어 산다며 기죽이지 말고 남편 보고 기 눌리지 말라는 분이세요. 바늘구멍만큼의 여주도 주면 안 돼요. 그거 막 손으로 후벼 파서 엄청 크게 만들면서 너의 흠이야. 이 하자 덩어리야. 데리고 살아주는 것에 감사하고 나니까 애 봐주고 네 꼴 봐주는 줄 알아. 이러시죠. 신랑 제 앞에 앉히고 저도 조곤조곤 말했어요. 일단 물탱이 삼식이 반박해줘서 고마워 신랑아. 유리도 무사히 퇴원했고 굳이 문제 만들 거 없어서 내가 이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암만 해도 어머니가 유리 안고 베란다에서 담배 피시다 감기 걸린 것 같거든. 담배란 게 쉽게 끊어지겠어? 보는 사람도 없고 유리도 할머니가 자기 안고 담배 피더라 말하지도 못하고 지금 모든 건 어머니가 안 그랬다 잡아떼면 반박도 못하는 상태인데 나 어머니라는 이유로 드릴 거 다 들어가면서 자식이 자기 공격한다며 그저 서럽게만 여기시는 거 나 지겹고 정 떨어져. 저 집 베이비시터가 그러면 바로 날라차기 들어간다. 어머니는 자기 자신도 감당 못할 사람 같아. 우리 유리 믿고 맡길 사람 못 되는 것 같아. 내가 알아볼래. 이래도 어머니 저러고 저래도 어머니는 저러시겠지. 유리는 제발 책임 소지 분명한 사람한테 맡기고 싶네. 나 지금 진지해. 화 안 났고. 억지스러운 어머니랑 한판 붙어서인지 남편은 머리 감듯이 머리를 벅벅 긁더니 가만히 있겠어? 하더니 한숨 쉬더니 그러잡니다. 남편도 그거 의심하고 있었더라고요. 자자하고 저는 그나마 속이 좀 풀렸어요. 다음날부터 주변 언니들을 수소문했어요. 제가 요구한 건 아이에겐 순하고 어른에겐 싸납백이 겁나 고집세고 악랄한 분을 찾았죠. 제게 틱틱해도 좋아요. 유리만 잘 봐주시고 혹시라도 시어머니랑 붙어도 이길 분이 필요했죠. 같은 사무실 근무한 후배가 자기 조카 봐주신 분 이야기를 하면서 친정엄마랑 싸워서 그만둔 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정엄마랑 싸웠어? 왜? 물으니 손소독 안 하고 아기 안 낳았다고 바로 뭐라고 했대요. 아니 친정엄마가 외손주 안으면서 왜 손소독을 안 했대? 하니 애는 원래 깔끔하게 떨면서 키우는 건 아니라고. 자기 애들도 그렇게 키웠다며 끝까지 손소독 안 하고 애 내놓으라고 하더래요. 끝까지 애 안 넘겨줬다고. 그거 고가우셔서 친정엄마 등살에 그만두라 하긴 했는데 그분 자기 언니는 마음에 들어 했는데 놓쳤다고 하던데 한번 물어볼까요? 하는 거. 제발 제발 플리즈. 발 동동 구르면서 지금 일하고 계시면 어쩐다니 걱정하면서 그의 언니한테 카톡 왔나 안 왔나 옆에 붙어서 닥달했죠. 다행히 그 아주머니 맡은 아이 지금 없다며 퇴근 후에 사시는 동네 가서 만나 뵙기로 했는데 어찌나 가슴이 뛰던지 제가 면접하는 위치가 아니라 하는 위치 같더라고요. 하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되건 안 되건 산삼 액기스 조금 들어가 있는 드링크째 사가지고 가서 만나 뵙는데 그냥 뵙기에도 기골이 일반 할머니 같지 않고 꼬장꼬장하게 생기셨더라고요. 옷도 깔끔하셨는데 아이는 좋아하지만 제가 다 큰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얼굴 딱 굳히시고 아들 손주도 다 잘 키웠고 아주 예전부터 신식 서양식으로 밥그릇까지 다 소독해서 키우셨대요. 내가 애기 엄마한테 자상하게 못하고 나는 애기한테만 정성을 다하면 그뿐이지. 친할미고 외할미고 시대가 달라졌으면 그거에 맞춰야지. 우리 때는 너희 때는 싸우는 거 옳지 않아. 그런데 나 가격 비싸우. 하시기에 그분 손을 잡고 시어머니가 애기 안고 담배 피셔요. 하니 쌀벌하게 쌍욕을. 할머니 사랑비는 얼마 드리면 될까요? 여쭈어보니 어머니 드리는 돈에 조금 보태면 되더라고요. 제발 우리 유리 돌봐주세요. 엎드려 빌듯 부탁드리니 잠깐만 기다려요 애기 엄마 하시더니 집에 들어가서 바로 옷가방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늙은이 옷이 다 그렇지 하시는데 트렁크에 넣으려고 제가 받아들었는데 할머니가 하도 가뿐하게 드시길래 가벼운 줄 알았는데 제법 묵직하더라고요. 힘이 장사시더라고요. 힘 없으면 애 못 봐요 하시는데 세상 든든. 남편은 좋아하면서도 할머니 보고 조금 무서웠는지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하고 쏙 들어가고 일단 오늘은 집도 알아두고 아기 보러 온 것이라며 피곤하거나 저희 퇴근이 늦어질 경우는 잘 수도 있기 때문에 가방 여기 들어온 것이라고 하고 유리 보러 방으로 들어가셨는데 가면처럼 얼굴 굳히던 분이 유리 보자마자 동화구연하듯이 갑자기 목소리 톤이 확 올라가더니 아이고 유리 왕자님 안 주무시고 계셨죠요? 안녕하세요. 이제는 할미가 왕자님 모실 거예요. 우쭈쭈쭈쭈. 하시고 유리는 잠시 좀 부리다가 깨르르 웃어제끼고 돌아서 살짝 방문 닫고 나오는데 눈물 날 정도였어요. 한 10분 정도 들어가 계시더니 유리 잔다며 다시 얼굴 딱 굳히고 나오셔서 제가 다시 댁에 고이 모셔다 드렸어요. 제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오늘 밤에 남편이랑 통보할 건데 그냥 물러설 뿐이 아니라 걱정이네요. 혹시 내일 시어머니 들이닥치고 안 좋은 일 생기면 연락 주세요. 제가 한달음에 달려올게요. 말씀드리니 룸밀러로 저를 한참 보시더니 저렇게 조그만 애 안고 담배 핀다는 게 시엄마 맞죠? 나는 그 꼴 못 보우. 그리고 나 애기 엄마도 마음에 들고 아기도 마음에 들었수. 애기 엄마가 나 같은 사람 찾아서 내 번호 대줘도 되냐고 했을 때 감 잡았수. 애기 엄마 못하는 짓도 내가 늙어가는 처지에 큰 실례는 안 되지. 내 밥줄이니 내 밥그릇 건드리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우. 내가 덩치나 성깔이나 누구한테 밀릴 사람 아니라우. 편히 주무셔요. 허리 90도로 인사드리고 집에 와 남편하고 어머니께 해고통지 전화를 드렸어요. 니네 진짜 무서운 것들이라면서 겁도 없이 남한테 지 새끼를 맡겼냐며 악을 쓰시던 어머니. 남은 싫다고 하면 안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저희 죄인만 들어가면서 받아갈 거 다 받아가시잖아요.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렇다고 어머니가 똑부러지게 봐주시지도 않고. 어머니 요리 이제 이유식이 하는데 해주실 수 있으세요? 담배 피우던 손으로 이유식 준비하고 먹이시려고요? 나 담배 끊었거든? 봤냐 봤어? 내일부터 안 오셔도 돼요 어머니. 다음 주말에 유리 데리고 갈게요. 다음날 저희 출근하려고 문을 딱 여니 와 계시는 제천 할머니. 감사합니다. 90도로 인사 올리고 저희 출근했어요. 분명히 어머니가 포기하실 분이 아닌데 너무 잠잠해서 불안한 오전 시간 그리고 점심때 전화해보니 평온한 듯한 제천 할머니 목소리에 아 포기했나 보구나. 안도하고 일찍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애기 낮잠 재우면서 같이 주무셔요. 감사합니다.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오는 게 옆에서 보행기 딸랑딸랑 유리 까르륵거리는 소리 들으니 안 봐도 집 분위기가 보여서요. 어머니는 어떤가 싶어 전화해보면 침 호로로 가면서 잠이 취한 목소리로 받으시거나 항상 빽빽거리면서 유리 칭얼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불안해서 내가 죄인이다 싶고 답답했는데 이게 애기 키우는 집이지 싶은 게 전문가는 다르구나 싶었죠. 그러나 평화도 잠시 퇴근 무렵에 제천 할머니가 아닌 시어머니 전화로 평화는 와장창 깨져버렸죠. 역시 쉽게 포기하실 분이 아니시죠. 니네 정말 무서운 것들이다. 이 새끼는 왜 전화도 안 받고 어디서 이런 걸 데려다 놨냐 못된 것. 나는 유리 할머니야. 오늘은 애기 봐주러 온 게 아니라 할머니로 유리 보러 온 거라고 했더니 이 노친네가 얘를 안 건네준다? 손 씻으야. 손 안 씻고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더구만. 뭔 손을 씻으라 유난도. 야 근데 저거 남자 아니냐? 뭔 할머씨가 힘이 장사냐? 허리 뿜질러지겠네. 암만 해도 남자 같은데 너 이따 와서 봐라. 잠깐 유리 옆에 갔다가 나 밀쳐서 나 놔둥그러졌어. 아이고 허리야. 눈은 도끼 눈을 해가지고 잠깐 유리 얼굴 좀 불라치면 휙 돌고 그러더니 머리를 밀치질 않나. 뭔 놈의 할머씨가 저렇게 뻣뻣하니 힘이 좋아. 어디 친남이 놔두고 어디 저런 거한테 알을 맡겨. 얘 잡아먹히겠어. 얼른 들어와 얘 잡아먹혀. 그러더니 내 인연 하고 호통을 치시고 뭔가 착착 발자국 소리 들리더니 아고고고 사람 잡네 하면서 호들갑도 하는 어머니 목소리 들리고 봤냐? 하시는데 코딱지 파면서 어머니 이거 전화예요. 보일 리가 없죠. 심드렁하게 받아치니 들리긴 했을 거 아냐. 저거 사람 잡는다. 애기도 잡고 할미도 잡는다. 유리애비 보내 유리애비. 이제 곧 퇴근이니 얌전히 계셔요. 하고 전화 끊었어요. 신랑 어머니 출동해서 난리다. 얼른 들어가자 했더니 회식이래요.
뭐야, 그런 말 아까까지 없었잖아. 네가 만든 회식? 저번에 내가 네 편 들어줬으니까 이번에 좀 봐주라. 나 기빨려. 그럼 내 방식대로 처리한다. 이의 없지? 친아들이 남편 대하는 거다며 저에게 남편 생일마다 남편 몸값 뜯어가는 시어머니답게 손자도 돈벌이일 뿐인가 봅니다. 더더욱 어머니에게 내 자식 못 맡기겠다 싶고요. 이 악귀 같은 노친네를 어찌해야 하나 성질대로 확 엎어버릴까? 다시는 안 볼 요량으로 남편마저 네 마음대로 하라 했겠다. 어디 봅시다. 이래가며 조용히 들어가니 웬일로 조용한 집안. 현관에서 어머니 신발 봤는데 하고 보니 베란다에서 담배 피고 계시네요. 안 핀다면서요. 저러고선 유리 돌본데요. 확 불길이 일어나 싱크대로 가서 찬물 쪽으로 수도 확 돌려서 바가지 하나 가득 물 퍼다가 살금살금 가서 양놓은 마당에 앉아있는 할배처럼 쪼그려 앉은 어머니 머리 위로 확 부어버렸죠. 아고매! 화들짝 놀라며 일어서고 푸시시 꺼지는 담뱃불. 절 보고는 적반하장으로 소리치는 시어머니. 어머, 어머니셨어요? 전 또 사람 잡아먹는다는 할머니인 줄 알았죠. 담배 안 피신다고 하시기에 어머니인 줄은 요만큼도 생각 못했네요. 어떡해요. 거짓말 하셨네요, 그동안? 그러고 6개월 갓난쟁이 보셨어요? 저희한테는 억울하다고 울고불고 못됐다 하시면서요? 어머니 드리는 돈에 10만원 보태면 저런 분을 모시는데 어머니한테 유리를 왜 맡기겠어요, 우리가? 못된 년? 감히 이럴 수가 있어? 너 일부러 그랬지. 유리 애비는 어딨어? 당장 니년 쫓아내라 할 거야. 니년 당장 이혼해. 유리 애비 튀었어요. 저보고 엄마 알아서 하라던데요. 담배 피고 있을 줄은 짐작은 했지만 눈으로 직접 보니 일부러 그런 거 맞나봐요. 힘들게 모셔온 분 애 잡아먹는 애 그날리 피면서 유리 얼마나 놀라고 기함할지 요만큼도 생각 안 하는 할머니 따위 없는 게 낫겠다 싶어요. 어느 입이라고 친할머니란 소리를 그 입으로 씹으려요? 저희 진짜 아니죠? 아주 아들이나 며느리나 못돼 처먹었다 그쵸? 어머니한테 좋은 아들 며느리도 아닌 것들 한 번 아니면 아닌 어머니가 우리 너무 봐주셨네요. 죄송해요 어머니 못 잡겠네요. 어머니 화 풀리실 때까지 저희 보지 마세요. 유리애비가 엄마 품 그리우면 엉엉 무릎 꿇고 사과하겠죠. 뭐 절대로 먼저 용서해주지 마시고요. 하고 뒤돌아서는 저를 붙잡고 머리 쥐고 뜯으려 하는 거 제가 손을 딱 뿌리치니 괘씸한 것 하시며 또 흰눈으로 째리시던데 하나도 안 무서웠고 저도 저번에 유리 사경 헤맬 뻔하던 입원 생활하며 저 몸살난 날 물팅이 삼식이 생각이 확 나면서 속에서 참던 천불이 확 올라와서 내가 당신한테 쥐어뜯길 줄 알아? 네 새끼하고 안 살겠다 생각 한번 하면 우리 사이는 끝이야. 내가 힘이 없어서 너 같은 거 시어머니라고 봐줬는 줄 알아? 나 이런 거 알면서 네 새끼가 나한테 맡기고 자리 비웠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집에 가서 찬찬히 생각해보고 나가! 세상 차갑게 얼굴 굳히고 반말 딱 깔아버리니 놀랬는지 입 다물더라고요. 화가 나서 현관문 활짝 열고 얼른 나가려고 팔짱 끼고 서 있으니 물 닦고 가려 했는지 화장실로 들어가려다가 멈칫 나가는 거 확 밀어버리고 바로 문 쾅 닫아버렸어요. 방에 들어가 보니 그 소란에도 제 전할머니 품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유리. 잘했수. 내가 적당히 쥐 뜯어놓긴 했어도 마무리는 애기 엄마가 해야지 하고 남겨놨수. 아기 보통이 아니더구만. 어찌나 강짜를 부리는지 손 씻기는 데만 1시간 걸렸수. 남편은 어머니 가셨다니 1시간 후쯤에 들어와 패지나 않았는지 묻고 말로 패타니 잘했답니다. 친정엄마는 시어머니 계실 때는 접근도 못하다가 제 친할머니 덕에 요리 보러 가끔 들르는데 고분고분 말 잘 듣고 따르셔서 종종 점심 같이 드시며 일 같이 봐주시는 친구가 되셨어요. 무뚝뚝한 분이 요리 대하는 게 재밌다며 구경하러 자주 오세요. 신랑은 핏줄이니 니네 엄마 찾아가도 뭐라 안 할게 했더니 편하게 햇쓰게지는 게 당분간 평화로울 것 같네요. 일 봐준답시고 돈 받을 거 다 받아가면서 친손주 유리 안고 애비도 안 피는 담배 꼬나물고 창문 열고 피워댔을 시어머니. 정 털려서 도리고 보고 챙기고 싶지 않아요. 남편 낳은 게 유일한 인생의 업적이냐 들이밀던 거 생각하면 이 갈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출산한 지 4개월이 좀 넘어가고 있는 30대 초보 엄마입니다. 어린 며느리를 어떻게 바라보실런지 모르겠지만
전 요즘 시어머니가 너무 꼴보기 싫어서 이렇게 하다 사연까지 적어보내게 되었답니다. 가뜩이나 아이를 낳아 몸도 예민하고 마음도 예민한 이 시기에 시어머니까지 더해지는 바람에 감정이 좀 격해져가는 중이었는데요. 이번 사연을 통해서 격해진 감정도 제대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출산을 빠르게 하긴 했으나 결혼한 지는 거의 6년이 되어가요. 아이를 빨리 낳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임신은 차일피일 합의하에 미루고 살았었고 그간에 저희 부부는 각자 일을 하며 신혼처럼 잘 살았습니다.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 원할 때 원하는 장소로 아무렇게 떠나보는 것도 어렵지 않았고요. 사회생활을 했다 보니 돈 쓰는 것에 눈치 볼 것도 없어서 맛있는 거 먹으며 기분 좋을 만한 데이트도 자주 했어요. 그렇다 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임신이 미뤄지게 되었고 결혼 6년 만에 자연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간의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를 가만 놔두질 않으셨어요. 그때부터 낌새가 참 이상한 분이셨죠. 결혼을 하면서도 어머님은 하객들 앞에서 저희 친정엄마랑 한마디씩을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임신이 얼른 돼서 둘째, 셋째도 얼른 낳으라고 말이죠. 신랑 신부한테 덕담을 해주는 자리였는데 덕담은커녕 애만 많이 낳으라는 소리를 하시니까 순간 분위기는 살얼음판이 되었답니다. 뒤이어 저희 엄마가 다복한 가정을 만들란 소리시죠? 라며 총리를 해주셨으니 망정이지. 저희 엄마가 없었으면 여기저기서 전부 다 저한테 시집을 잘못 간 것 같다고 안쓰러워할 것이 뻔한 상황이었죠. 얘를 가지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어머님은 굳이 결혼이라는 새 출발을 하는 신랑 신부한테 저런 말밖에 못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겉으로 티를 내지 않았을 뿐 속으로는 이미 시어머니에 대한 실망감이 못내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받았던 실망감은 결혼을 하고 살면 살수록 더욱 뿌리 깊게 마음 깊숙이 박혀버렸답니다. 어머님이 위로를 해주시기는커녕 더 상처를 주는 말을 해가며 임신을 강요하셨거든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옷을 예쁘게 입고 출퇴근하는 걸 좋아라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각자 월급을 받으면 기분 좋게 아울렛에 가서 저렴한 가격에 예쁜 옷을 쇼핑하는 걸 즐겼네요. 평상시에 큰돈을 들여가며 데이트를 하지도 않고 집밥을 좋아라 해서 밖에서 사 먹을 일도 별로 없었거든요. 돈 나갈 일이 없었다 보니 쇼핑을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 가지고 크게 부담스러워할 이유도 없었고 우리가 가지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특별한 날이라며 더 신나라 하곤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걸 가지고 참견을 또 하시더라고요. 다 큰 자식들이 부모 도움 하나 받질 않고 결혼까지 했으면 퇴근하다고 칭찬해 주시고 내버려둬도 모자라 판국에 태어날 아기를 위해 돈을 모으지 않는다며 한심한 사람들로 치부를 하셨답니다. 직접 전화를 해서 말이죠. 한번 우연찮게 저희 집으로 오셨다가 저희가 바로 전날 쇼핑했던 쇼핑백들을 보고 나서부터였죠. 저게 뭐냐고 까무러치게 놀라며 쇼핑백들을 뒤집어 엎어가며 보시더니만 이런 데에 돈을 쓰고 사느라 임신이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면서 한참 동안 저를 세워놓고서 혼을 내셨습니다. 저는 제가 무슨 초등학생이라도 된 줄 알았어요. 다 큰 성인은 그렇게 불러다 놓고 쇼핑 좀 한 걸 가지고 혼을 내시니 말이죠. 제가 돈이 많아 큰돈이라도 펑펑 써가며 백화점을 턴 거라면 이해를 할 텐데 저희 부부는 그나마 좀 더 싼 걸 사겠다며 아울렛까지 찾아가선 쇼핑을 했었습니다. 근데도 꼴랑 이걸 가지고서 며느리를 닥달해대는 어머님의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었어요. 그걸 알았기에 저는 결혼 초부터 어머님과 거리를 둬야겠다 싶었고요. 하지만 남편이 있는 날 어머님과 제 사이는 어떻게든 연결고리가 생겨버렸답니다. 남편한테 어머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스트레스로 다가온다고 충분히 말도 해봤고 남편도 분명 그 점에 대해서 힘들어하며 저의 심정을 이해해줬어요. 하지만 그때뿐이지 어머님이 아이를 얼른 낳으라는 뻔한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면서는 입을 꾹 다물기만 했답니다. 엄마의 말도 일리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나이 드신 분은 아이를 원하는 게 당연하다는 말 같지 않은 편을 들면서 시어머니 앞에선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남편 따라 입을 다물며 일단은 어머님이 하는 소리를 듣기라도 하고자 했고 그러다 보니 어머님의 줏대없는 잔소리는 갈수록 더 심해졌답니다. 임신을 하기 전까지는 거의 매번 마주치고 만나고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낼 때마다 말끝마다
임신을 하란 잔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너무 자주 들어버린 바람에 이러다간 내가 미쳐 돌아버리겠다 싶기까지 하더라고요. 명절이면 당연히 시댁에 발걸음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온 가족들이 다 있는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임신 타령을 하며 애를 찾으시니 얼굴 부끄러워 도저히 들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다행히 남편 주도하에 친정을 좀 일찍 가는 편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또다시 찾아오는 명절을 맞이하는 건 늘 고역이었답니다. 한마디로 결혼하고 나서는 시어머니를 마주하는 그 모든 순간이 고역이고 도전이었습니다. 멀쩡한 처녀가 결혼을 하고서 완전 남의 식구 눈치나 보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꼴이었죠. 그걸 스스로 감내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결국 저희 부부도 아이를 가질 때가 되었다 싶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신이 되었던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외쳤어요.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한테서의 잔소리로부터의 해방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도 시어머니가 더 이상 아이를 가지라는 잔소리를 하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 자체가 제겐 더욱 기뻤답니다. 끈질기게 몇 년 동안 들어왔던 잔소리여서 그런지 그 사실이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도 임신을 한 시간 동안은 최대한 저의 비위를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 보이셨죠. 어쩔 수 없는 시어머니이신 건지 뱃속애가 자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걸 안다는 듯이 연락도 최대한 안 하셨답니다. 일부러 먹을 거 싸서 집으로 택배를 보내기도 하셨고 제가 포도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비싸다는 샤인머스켓을 큰돈 주고 샀다며 인심쓰듯 보내주기도 하셨죠. 츤데레처럼 말입니다. 제 눈에도 분명 어머님의 태도가 변해가는 것이 보였어요. 지금 내 앞에서 뱃속 아이의 정서를 위해 조심하고 계시다는 게 눈에 훤히 보였죠. 그러니 한편으론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이대로 아이도 낳고 아이가 잘 커간다면 어머님도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으시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 말고 둘을 낳아서 어머님의 잔소리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될 생각까지 하던 중이었죠. 그러다 출산을 했고 저는 4개월 전 예쁜 아들아이를 낳았답니다. 첫째 딸은 아빠를 닮는다고 하잖아요. 저희 아이는 아들이라서 그런가 저를 아주 쏙 빼다 닮았었어요. 친정엄마가 들고 온 제 어릴 적 사진을 보는데 그냥 제가 다시 태어난 줄 알았을 정도로 쏙 빼다 닮았더라고요. 온 식구들이 예쁘라 아이를 좋아라 해줬습니다. 결혼하고서 6년 만에 낳은 아이여서 그런지 모두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아이였죠.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의 지독한 손주사랑이 말이죠. 전혀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부딪히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는 그냥 임신한 자체만으로도 어머님의 잔소리에서 해방이 되었을 거다 싶었고 출산을 하면서 아들까지 턱 낳았으니 더 이상 어머님도 제게 뭘 바라지 않으실 거다 싶었어요. 그래서 잔소리를 들을 거라는 생각 자체는 접어두고 마음 편히 긴장을 풀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에 어머님이 훅 치고 다시 들어오신 겁니다. 조리원에서 2주간 몸조리를 하고 나온 그 순간부터 말이죠. 조리원은 저희 친정아버지가 늦은 나이에 수고했다며 직접 통장학에서 저를 보내주셨어요. 조리원에 보내주려고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몰래 준비를 해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푹 쉬다가 나왔고 집에 오자마자 친구들이며 친척들이 준비해둔 온갖 육아용품을 구경하고 써가며 나름 편히 육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워낙 아이를 좋아라 해서 아이 다루는 것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었고요. 애도 너무 순해서 잠도 잘 자고 울지도 않는 바람에 남들이 놀랄 정도로 편한 육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비슷한 시기에 직장도 육아휴직을 내게 되면서 저는 아이와 함께 오랜 시간을 지내게 되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너무 자주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희 집으로 말이죠. 출근도 안 하고 아이를 돌봐야 하니 화장을 한다거나 머리 손질을 하는 건 저에게 사치였습니다. 그래서 후지근한 차림으로 집에서 아이를 보며 살림을 하고 있으면 어머님이 친구를 모셔오기도 하고 시아버지를 데리고 오기도 해가며 자꾸 집으로 쳐들어오셨어요. 방심을 하고 있던 저는 맨 얼굴에 초췌한 모습으로 손님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아무리 시댁 식구들이라고는 하지만 제 얼굴에 자신감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었기에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뿐일까요? 순진하고 잘 울지도 않던 제 아이여서 모두가 편한 육아를 하겠다며 놀랬는데 시어머니가 자꾸만 찾아오고 손님들도 데려와서 그런지
한 달이 딱 지나고 나서부터는 미친 듯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초인종 소리만 들으면 기함을 치면서 울어댔습니다. 어머님은 집에 아이를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애이 따위는 밥 말아먹은 채로 매번 올 때마다 초인종을 눌러대셨고, 그 바람에 아이는 큰 소리에 놀라 잠을 잘 자려다가도 엉엉 울어버리곤 했죠. 시끌벅적 시장바닥을 방불케 하는 시어머니 친구분의 대화 소리를 들으면서도 정신이 없었는지 막 울어댔고, 그런 아이를 보는 제 마음은 찢어지게 아팠어요. 시어머니 하나를 잘못 둔 바람에 엄마가 잔소리를 들으며 괴로워했던 것에 이어서 내 아이까지 말소리를 들으며 괴로워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큰 마음을 먹고 어머님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아이가 어린데 자꾸 찾아와 초인종을 눌러 깨우는 것도 불편하고, 아이가 어른 말소리에 놀라 매번 까무러치게 우는 것도 너무 보기 마음 아프다고 말이죠. 그러니 제발 집에 오더라도 미리 말을 하고 오거나 최대한 방문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다다다 쏘아대며 말했습니다. 아이 엄마가 되고 나니 내 아이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건 절대 두고 볼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전에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끙끙댔던 걸 속 시원하게 쏘아대면서 경고를 날렸죠. 하지만 어머님 반응은 참 쓸모없었어요. 애가 우는 게 당연한 건데 뭐 그리 대수라고 갓난아기 눈치까지 봐야 하냐면서 제 말을 딱 들은 채 만체 하시더라고요. 애는 울리면서 키워야 강하게 큰다는 개소리도 시전을 하셨고요. 매일같이 아이를 보겠다면서 우리 손주 거리며 집을 찾아오는데 정말 꼴불견이다 싶던 와중에 한 대 죽방이라도 날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뭐 저런 할머니가 다 있나 싶어서 언젠가부터는 시어머니가 집에 오시더라도 인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귀엽고 찾아온 그 뻔뻔함에 너무 화가 났었기 때문이었죠. 싫어하는 눈치라도 주면 민망해서 안 오실까 싶었는데, 그러면 또 자기 친구들을 불러내 같이 찾아오며 민망함을 떨쳐내려고 발악을 하셨답니다. 그러면 저는 어머님의 친구분까지 집안에 모셔놓느라 전보다 눈치를 배로 봐야 했고요. 남편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모든 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전과 똑같이 행동했어요. 제가 임신하기 전에 임신하란 잔소리를 듣는 게 불편하다고 말을 했을 때도 모른 척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행동하더라고요. 그때처럼 무관심으로 말이죠. 시어머니가 원래 아이를 좋아했는데 오랜만에 찾아온 갓난아이라서 너무 좋아 찾아오시는 거라며 시어머니의 행동부터 이해를 하려고 했답니다. 와이프는 나이고 이 아이는 우리 자식인데 우리가 받을 불편함과 상처 따위는 전혀 이해해 주질 않는 남편이었죠. 그러니 저도 속으로 많이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사람이 이해력이 딸리나 싶어 말이죠. 내가 알던 그 다정한 남편이 맞나 싶기도 하고, 자기 혼자 일하고 오느라 힘들다는 말을 해가면서 육아에 도움을 주려고 하지도 않는 걸 보면서 현타가 밀려왔습니다. 내 남편만은 육아도 잘 도와주고 살림도 잘 도와주면서 가정을 재미나게 꾸려줄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놈이었구나 싶었거든요. 저도 잠시 몸을 푸느라 육아휴직을 낸 것뿐이지 곧 다시 출근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남편은 자기 혼자 일하다 온 게 너무 힘들다는 소리를 밥 먹듯이 해가면서 제 옆에서 한숨을 쉬어댔습니다. 아이를 좀 봐달라고 하면 누워서 TV를 보다가 나 이거 봐야 하는데? 라고 하며 짜증까지 부리기도 했죠. 꼴불견 시어머니의 남편까지 이것들이 나를 얼마나 시다바리로 봤으면 이리 우습게 대하나 싶어 환말이 나던 와중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도 결심을 했죠. 이렇게는 더 못 산다고 말입니다. 나도 사람인데 나를 좀 내버려 두지 못하는 시어머니라 남편으로부터 더 이상 까불지 말라고 혼쭐을 내줄 필요성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굳게 결심을 한 거죠. 어디 이판사판으로 한번 맞짱을 떠보자고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일주일 평일에 무려 4번을 방문하셨던 그 주, 저는 또다시 찾아오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 어머님을 뒤로한 채 아침부터 분주하게 샤워를 마쳤습니다. 나갈 준비를 완벽하게 했어요. 조그마한 가방에 속옷도 몇 개 챙겼고 나간다며 오랜만에 향수도 뿌렸습니다. 시어머니랑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을 해서 그런가 운이 좋게도 출산을 하자마자 최근까지 살은 제법 많이 빠졌었고, 임신 전에 입던 옷이
들어맞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옷도 나름 갖춰서 입었어요. 그렇게 대기를 하다가 또다시 울리던 초인종에 그 어느 때보다 기쁜 마음으로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혼자 찾아오신 어머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꾸며놓고 집에 있던 며느리를 보고 얘가 왜 이러나 싶었던 것이었죠. 흔들리는 어머님의 표정을 뒤로한 채 저는 말없이 짐가방을 챙겼어요. 아이는 여전히 누워있었고 시어머니 초인종 때문에 역시나 또 잠에서 깨버려서 왕왕 울어대기 시작했는데요. 그 정신없는 순간 혼이 나갈 뻔 하겠다는 그 순간 저는 현관으로 나서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시어머니란 바톤터치를 하듯이 말이죠. 어머님은 집을 나가려 하는 제 팔목을 붙잡고서는 불안하다는 듯이 불러 말씀하셨어요. 너 얘가 이렇게 우는데 어딜 가니? 그 가방은 뭐고? 라고요. 향수 향이 짙게 났는지 향수도 뿌렸니? 너 애 키우는 애가 너 어디 가니? 라고 하면서 질문을 수도 없이 쏟아내셨습니다. 당황하신 것이었죠. 이대로 집을 나가면 안 되는 며느리가 집을 나가려 하는 것 같으니 나가지 말라고 별별 말을 섞고 질문을 해가면서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꾸며서 기분이 가뜩이나 날아갈 것 같은데 이대로 시어머니한테 붙잡혀서 옆에 있고 싶은 마음은 1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절 붙잡던 어머님의 손을 호들갑을 떨며 뿌리쳤어요. 그리고는 이내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죠. 어머님, 저 오래간만에 외출해서 안 들어올 거니까 남편 퇴근하고 집에 올 동안 애 잘 보고 계세요. 애기가 너무 좋아해서 매일같이 찾아오시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혼자서 재미나게 보시라고 제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네요. 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손은 막 흔들더라고요. 자기 혼자 저희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애를 봐야 한다는 사실에 겁이 나신 건지 농담이길 바란다는 표정으로 저를 마저 잡으려고 하셨습니다. 그 시각이 겨우 12시를 넘긴 시간이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오려면 적어도 8시간은 남았거든요. 멘붕에 슬그머니 빠지기 시작한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통쾌하다는 마음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이내 재차 뿌리치곤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간곡한 외마디가 들렸는데요.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네요. 이걸 원해서 그간 매일같이 집에 찾아오신 거 아니셨어요? 어디 오늘 소원 한번 풀어보세요. 혼자 애 돌보며 손주랑 친해져 보시고요. 전 오늘 내일 그리고 이왕이면 모레까지도 집에 들어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남편한테도 알아서 잘 해보라 말 전해주세요. 라고요. 그리고는 그 길로 집을 나섰습니다. 친정으로 갈까도 싶었는데 부모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일단 사실을 말한 후 호텔로 갔어요. 혼자 호텔 가서 마사지 받고 밥 먹고 TV 켜놓고 넷플릭스 연결해서 드라마를 보는데 아유 정말 온몸에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말입니다. 아이를 배에 품고 홀몸이 아닌 채로 지낸 게 벌써 한참인데 얼마 만에 갖는 혼자만의 휴식인 건가 싶어서 기분이 떠나갈 듯 좋았답니다. 핸드폰으로는 남편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고 중간중간 시어머니의 부재중도 떠 있었거든요. 기분을 잡치고 싶지 않아서 전화 따위는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친정에다가도 열받아서 집 나왔으니 사위 전화를 받지 말라고 말을 해둔 상태였고 그래서인지 남편은 아마 제가 어디에 있는지는 꿈에도 모른 채로 절 찾느라 난리였을 겁니다. 어디 한번 나 없이 알아서 요가를 잘 해보라는 마음으로 전 아이 전원도 꺼버렸어요. 그리고는 무려 이틀간 집을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아이가 눈에 밟혔지만 이대로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그냥 딱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싶기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는 체크아웃을 하는 당일에 집을 가려고 핸드폰을 켰더니만 남편과 시어머니의 무수한 문자들이 와 있더라고요. 처음엔 어디냐고 걱정을 하다가 집으로 당장 오라고 분노도 하더니만 제가 정말 외박을 하고 이틀째 집을 들어가지 않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돌아오라 애원을 하는 둥 5만 가지의 사람 감정들이 문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답니다. 시어머니는 더했어요. 자기 혼자 애 보느라 죽겠다며 음성 메시지도 보내왔는데 진짜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울먹이고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며 혼자 키득거리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내 아이를 정말 잘 돌봤으려나 싶어
은근 걱정도 되었습니다. 결국 이 양반은 못되어 곧장 체크아웃을 하자마자 집으로 찾아갔고요. 가보니 세상에 남편이 출근을 안 했더라고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애를 보고 있고 설마 시어머니가 여태 집에 계신 건가 싶어 집안을 둘러봤는데요. 남편이 죽어가는 목소리로 첫마디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다시 안 와 여기 라고 말이죠. 제가 집 나간 게 시어머니 때문이라 생각에 남편이 시어머니랑 아주 대판 싸웠다고 하는 겁니다. 얘를 혼자 돌보면서 기가 빨린 시어머니는 이때다 싶어 시댁으로 도망을 쳐버렸고 그 바람에 남편은 혼자 애를 보면서 아주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때다 싶어 자기야 진짜 고생 많았다. 나도 고생 많았어. 라며 동정을 유발하는데 제가 별 수 있겠어요? 다시는 시어머니가 집에 안 오신다고 하니 저도 못 이긴 척 남편의 말에 넘어가줬죠. 어머님이 다시 안 오신다면 나도 더 이상 집 나갈 이유가 없네 라고 하면서 짐을 풀고 화장도 깨끗하게 씻어낸 후 아주 여유있게 내 아이를 품에 안았답니다. 이틀 전화에 불과한 반항이었지만 그 사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저는 시어머니로 떼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육아를 우습게 알던 남편도 이제서야 철이 든 듯 제 앞에서는 말 한마디도 눈치를 왕창 보며 꺼내기 시작했고요. 그러게 아이 엄마를 우습게 보면 안 되지. 비록 4개월밖에 안 된 엄마라고 할지라도 그간 내가 아이를 위해 마음 쓰고 몸 쓴 게 얼마인데 그걸 우습게 알았던 시어머니랑 남편이 이참에 제대로 반성을 했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이미 반성을 충분히 했는지 제가 원하는 대로 집은 조용해졌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 거주 중인 평범한 한 여자입니다. 늘 다른 분들의 사연을 보고 들으면서 공감도 하고 울고 웃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꼭 좀 드리고 싶어 이렇게 익명으로 남아 드려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제가 집을 남편이 정말 소정의 결혼자금만 가지고 결혼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모두도 왜 자기 스스로 그 지옥에 들어갔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특히 저희 회사 동료들은 어떻게 그런 결혼이 가능하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죠. 이런 수많은 걱정과 불안 속에도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정말 힘든 시간들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제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직장에 오기까지 저는 전 직장과 오랜 기간 동안 소송을 해야 했고 소송에 이겨서 원하는 금액을 다 받기는 했지만 그 과정을 거치기까지 정말 수많은 상처와 친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잃어야 했습니다. 여기에 다 이야기하면 혹시라도 알아볼 수 있어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 저를 있게 만들어준 건 남편이었는데요. 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을 한 케이스라 돈을 많이 모은 상태였고 남편은 그 당시 사회초년생이다 보니 돈을 거의 모으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너무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고 저희 집에서 감사하게도 서울 아파트 전세 정도는 살 수 있을 정도로 보태주셨고 남편네 시댁에서는 혼수 정도의 비용을 보태주셨다고 남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요새는 누가 더 많이 하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압니다. 둘이 열심히 살면 되지요. 근데 자꾸만 남편과 트러블이 있을 때마다 시댁과 트러블이 있을 때마다 뼈저리게 결혼에 대해 후회가 밀려오곤 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이세 생각은 하지 않고 둘 다 열심히 직장생활 중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일해 연봉이 5천에서 6천 정도이며 남편은 회사 생활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 3천에서 4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편이라 솔직히 연차 월차가 있더라도 다 쓰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너무 회사가 바빠서요. 근데 남편 시댁은 제사가 1년에 명절 포함 총 5번입니다. 2번은 명절이고 2번은 시할아버지 할머니 따로따로 제사이고 마지막 1번은 남편네 외가댁 할아버지 제사입니다. 그렇게 총 5번인데요. 1년에 5번이라고 하면 솔직히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회사가 서울이라 평택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꽤 걸리는데 시댁은 저희 집에서 더 가야 하는 지역이라 저희 집에서도 시댁까지도 막히면 차로 1시간은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칼퇴하고 시댁에 가면 제가 빠르면 8시, 늦으면 9시에도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저는 당연히 평일에 있는 제사는 참석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같이 가면야 좋겠지만 남편네 회사는 현장 근무도 많아 바로 퇴근하는 날이면 맞춰 갈 수 있기라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평일에는 시댁이 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런 점은 남편이랑 다 이야기를 한 후 진행을 한 상태이고요. 또 시댁에서도 이런 저의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는지라 제가 직접 여쭤보지 못했어도 당연히 남편이 다 이야기를 잘 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첫 명절에는 당연히 회사도 쉬기 때문에 참석을 했고 그 다음 제사도 주말이라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평일에 제사가 있어서 제가 남편한테 이번에는 못 참석할 것 같다. 여보만 참석해야 할 것 같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회사가 너무 바쁜 상황이라 빠지기가 힘들고 주말에는 계속 내가 참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어머님 아버님께 말씀 좀 잘 전해달라고 했죠. 그렇게 남편이 알겠다고 했고 제사에 혼자 다녀왔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날 어머님께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선 안부 인사와 함께 제사를 못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퇴근하고 오니 너무 늦은 시간이라 따로 연락을 못 드려 오늘 퇴근하고 전화드리려고 했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아무리 그래도 시댁 제사에는 얼굴이라도 비춰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말씀하시더군요. 그러시더니 서운하고 자기가 며느리가 둘도 아니고 하나인데 이래서야 되겠냐면서 아들이 혼자 와서 있는데 호래비도 아니고 결혼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면서 계속 말씀하시더군요. 일단 죄송하다. 다음에는 꼭 참석해 보도록 하겠다 하고 끊었는데 분명 결혼하기 전 저의 상황을 남편도 잘 알 텐데 중간에서 이야기를 잘 하지 못했나 라는 생각도 들곤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일찍 퇴근했길래 어머님 전화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의 상황에 대해서 잘 말씀드렸냐고 물어봤죠. 근데 남편이 하는 말은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냥 너 바빠서 못 와 라고 했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서는 제가 갈 수 있는데 꼭 일부러 못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덧붙이니 남편은 그럼 네가 전화 한 통 드리지 엄마가 전화하기 전에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참 황당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저에게 제사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저보고 왜 전화를 먼저 안 드렸냐고 하니 괜시레 서운해지더라고요. 물론 결혼하면 그 집 귀신이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부담을 주니 저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남의 편은 남의 편인가 보다 싶어서 저도 다투기 싫어 자리를 피했고 그 주 주말에 어머님이 단단히 화가 나신 것 같다고 하길래 좋아하시는 과일과 선물을 사서 들으러 갔습니다. 가자마자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셔도 내내를 시전하며 가만히 있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저보고 시어머니가 요새 우리 아들 애 같은 애 없다면서 잘하라는 말까지 덧붙이시더라고요. 시자는 정말 다 똑같나 보다 싶어서 저도 그냥 할 도리만 하고 지내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어찌저찌 살다 보니 시간이 또 흘러갔고 다시 제사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보니 딱 금요일이라 정말 바쁜 시기였지만 또 안 가면 지금보다 잔소리가 더 많아지시겠구나 생각해서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월차를 내기로 했습니다. 못다한 일은 집에서 하는 걸로 대체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제사를 어머님이랑 준비하는데 갑자기 친정에서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준비하다 말고 달려나갔습니다. 아빠가 당뇨로 오래 앓으셨는데 요새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으셨는지 과로로 해서 쓰러지셨더라고요. 다행히 큰일은 없어 얼굴만 뵙고 다시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시댁으로 갔더니 제사가 거의 끝나서 치우는 분위기이길래 어머님 아버님께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도 같이 뒷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제가 그릇을 드는 손을 팍 하고 치시더니 너는 우리 며느리도 아닌데 왜 하려고 하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장난하시는 줄 알고 죄송하다고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제가 안 가볼 수가 없었다 라고 말씀드리니 저보고 집에 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제 짐이랑 신발을 현관 밖으로 휙하니 던지시는 거예요. 남편이랑 아버님이 뭘 그렇게까지 하냐면서 어머님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듣는 채도 안 하시고 제 신발과 짐 밖에 놨으니 가져가라고요. 흘러나오는 눈물을 참고 맨발로 밖으로 나가 신발을 신고
그대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한참을 꺼이꺼이 울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싶기도 하고 정말 이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했죠. 그렇게 집에 와서 샤워하고 누워있는데 남편이 돌아와서는 엄마가 좀 너무했다. 내가 따라가려는데 자꾸만 엄마가 잡아서 못 갔다. 지금 장인어른 어떠시냐? 나도 가봤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로는 제 마음이 풀리지 않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또 저녁에도 왔지만 받지 않았더니 이번엔 남편에게 와서 저보고 퇴근했냐고 바꿔달라고 하는 것 같길래 침대에 누워 자는 척을 했죠. 며칠 동안 어머님 전화를 피하다시피 하니까 남편을 달달 볶아서 저를 바꿔달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피하던 전화를 받았고 어머님의 첫마디는 너 애가 왜 이렇게 소심하니? 라는 말이었어요. 고작 그랬다고 삐져서는 너는 시애미 전화도 안 받니? 라면서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저보고 이번 주말에 만두를 빚으려고 하니 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몸이 안 좋아 못 갈 것 같다 말씀드리니 그럼 저녁이라도 오라고 계속 끈질기게 전화도 끊지 않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냥 알겠다고 끊고 침대에 한참을 멍하니 있었네요. 주말이 되고 정말 가기 싫은 몸을 이끌고 시댁으로 넘어갔어요. 만두 장사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 정말 만두피부터 쫙 늘어놓으신 걸 보니 솔직히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직장인들은 주말이 가장 낙인데 그 낙에 매주같이 시댁에 와서 이런 거나 하고 있는 팔짱가 싶어서요. 원래 잘 참는 성격이라 남들한테도 뭐라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또 일에도 궁시렁거리는 스타일이 아닌데 저도 모르게 하면서 계속 중얼중얼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만두피를 만들고 있는데 어머님이 저에게 연봉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봉에 대해서 꼭 말씀드려 하냐고 했죠. 아니 너는 시어머니가 물어보면 왜 자꾸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는 거냐. 도대체 어디서 배운 짓거리야 정말? 이러시는데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처음으로 자꾸 곤란한 질문만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요? 이라고 했더니 어머님은 지금 또 말대꾸를 하는 거냐면서 궁시렁궁시렁 하시더군요. 더 이상 이야기를 하면 저도 표정 관리가 안 될 것 같아 잠깐 화장실 다녀오겠다고 하고 화장실에서 심호흡을 했죠. 그 뒤로 묵묵히 주어진 일만 했고 다 만들고 식사까지 마친 후에 설거지와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또 어머님이 옆에 오셔서 되지도 않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아니 내 친구 며느리가 이번에 뭐라 그랬더라? 어디서 명품백을 선물했다고 하더라. 아니 내 친구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같이 마사지 받으려고 이번에 코로나 괜찮아졌다고 괌 가자고 비행기표까지 끊어줬더라. 어떤 며느리는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시더군요. 그 말을 내내 저도 나중에 어머님 생신 때 남편이라 말해서 갖고 싶은 가방 있으시면 사드릴게요. 최대한 좋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갑자기 저보고 너네 아빠는 이제 괜찮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걱정은 해주시나 보다 해서 많이 괜찮아지셨다. 다시 혈당 관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가 그 뒤로 한다는 소리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아니 너네 아빠는 왜 꼭 그날에 쓰러지고 하신대냐? 제사인데 딸 고생할까봐 그러셨나? 눈치가 없으시네 참. 라고요. 설거지하고 있는 제가 그릇을 깨먹을 정도로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농담한 건데 왜 정색하냐 너는 이러시는데 어머님 해도 될 농담이 있고 안 해도 될 농담이 있잖아요. 제가 저희 집 제사 지내는 날 어머님 쓰러졌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머님은 그럼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저도 아빠 닮아 눈치가 없으니 당분간은 시댁에 오라고 하실 때 남편만 보낼게요 하고 그대로 나와버렸어요. 남편이 와서 하루 종일 미안하다고 엄마가 토가 지나쳤다고 빌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친 상태라 남편과도 말을 섞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오는 전화는 다 차단하고 남편에게도 다시 한번 어머님 나 전화 바꿔주면 그대로 이혼할 줄 알라고 했죠. 단단히 선언을 하고 퇴근 후에 남편이 회식한다길래 혼자 먹고 싶은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집에 있는데 누가 띵동 하더라고요. 보았더니 어머님이시길래 문 안 열어드렸어요. 계속 한 10번을 띵동 하시는데 그래도 끝까지 안 열어줬어요. 저보고 있는 거 알고 왔다고 하시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셔도 안 열어드렸어요.
그렇게 가신 것 같아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니, 엄마 갔는데 문 안 열어줬어? 엄마가 너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계속 그래서 나 오늘 회식이라니까 너랑 저녁 먹으러 간 것 같은데 문까지 안 열어주는 건 좀 너무했잖아? 남편 말이 너무 황당해서 똑같이 이야기해줬어요. 너희 엄마 우리 집에 와서 문 안 열어줘서 마음은 아프고 너는 네 와이프가 니네 엄마한테 매일 당하는 건 마음이 안 아프니? 라고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길래 오늘은 집에 들어오지 말고 다른 데서 자라고 하고 문까지 걸어 잠그고 하루가 지나갔어요. 그 하루 동안 아무래도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뭔가 다른 방도가 필요할 것 같아 회사에서 퇴근하고 곧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남편에게 시댁으로 오라는 말만 남긴 채요.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네가 그래봤자 별 수 있냐면서 제발로 네가 사과를 하러 와야겠지. 이러시면서 또 코웃음을 치더군요. 시어머니 면전에 대고 준비해온 이혼 서류를 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무슨 짓이냐고 네가 미쳤냐고 하셨지만 그 서류부터 꼼꼼히 보시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네가 이혼해봤자지. 그 집에서 너 몸만 나가면 된다면서 하시길래 그 집은 제가 해온 집인데 왜 제가 나가요 어머님? 이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게 무슨 너네 집이냐면서 우리 아들이 마르는 집이라면서 펄쩍펄쩍 뛰더군요. 그때 참 가소로웠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도대체? 지금 귀가 혹시 안 들리시는 건 아니시죠? 지금 살고 있는 저희 집 저희 친정에서 해주신 거예요. 명의도 제 명의인데 모르셨어요? 아, 남편이 쪽팔려서 말을 안 했나 보네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했다고 했는데 네가 정말 미쳤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그때 남편이 도착하더라고요. 왜? 우리 집 내가 해온 거라고 말씀 안 드렸어? 어머님 오해하시잖아. 지금이라도 말씀드려. 당신은 결혼할 때 이 집에 보탠 돈이 딱 300만 원이라고 말씀 안 드렸어? 이제서야 실마리들이 풀리더군요. 남편을 알고 봤더니 시댁에서 돈을 좀 지원받았더라고요. 집 해야 한다고 받은 것 같은데 그 돈을 저에게 이야기도 안 하고 주식에 투자했더라고요. 괜찮은 건이 있어서요. 근데 자기 부모님이나 나한테 말하면 분명히 반대할 게 뻔하니까 우선은 제 돈으로 집을 하고 나중에 줘야겠다 싶어서 말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시댁은 제가 한 푼도 없이 시집왔다고 생각하셨나봐요. 그러니 제가 미웠겠죠. 어머님은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셨는지 자기 아들 등짝을 찰싹찰싹 때리더라고요. 도대체 그 돈 어디에 다 두었냐고. 빨리 가지고 오라고. 어떤 돈인데 그랬냐고요. 아마도 그거 해주시려고 지금 사는 집 담보대출을 받으셔서 주신 것 같은데 남편이 그 돈을 주식으로 다 날린 것 같아요. 어쩐지 어느 날부턴가 자꾸만 매일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초조해 보였거든요.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하길래 내가 드린다고 할 정도였는데 제가 보기엔 이것 말고도 더 투자한 게 있는데 그럼 쫓겨날까봐 말 못하고 저러고 있는 거겠죠. 어머님이 절 이렇게 싫어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바쁜 척이나 하고 자기 아들 돈이나 갉아먹는 여자라고 생각했겠죠. 연봉도 저보다 자기가 많은 걸로 부모님을 속였더라고요. 참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말했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다 소용없고 네가 보탠 300? 아니다. 혼수까지 네가 했으니까 그 돈까지 쳐서 줄 테니까 나가라고요. 그리고는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으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새 택배에는 반품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반품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어머님 사랑하는 아들 평생 반품시킬게요. 한번 끼고 잘 살아보세요. 그리고는 휙하니 시댁에서 나가려는데 남편은 무릎 꿇고 울며 불며 빌고 어머님은 자기가 오해했다면서 사과하시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제가 돈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시는 게 저는 사람이라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요. 법원에서 보자고 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 짐은 모조리 싸서 보냈어요. 돈도 입금했고요. 집안에 있는 비밀번호도 모조리 다 바꾸었죠. 매일매일 전화에 문자에 집까지 찾아와 지금 집은 내놓은 상태예요. 전세였기 때문에 복비는 물고 나가야 하지만 그래도 차라리 복비 물고 모르는 대로 이사가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끝까지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버티고 있는 터라 변호사까지 고용해 소송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꼭 만나서 할 말이 있다며 찾아오셨더라고요. 더 이상 저는 할 말이 없다고 해도
무자비하게 밀고 들어오시길래 딱 할 말만 하고 가세요 라고 했죠. 그때부터 눈물바람으로 저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참으로 황당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자기 아들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데 일부러 제 물컵에 있는 물을 쏟았어요. 그리고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어머님, 제가 어머님 말씀하시는데 눈치가 없었네요. 근데 이 물 좀 닦아주시겠어요? 무슨 말이니 그게? 내가 왜 그 물을? 아니 지금 저한테 비시는 입장인데 이런 것도 못하세요? 저한테 늘 그러셨잖아요. 우리 아들이 너보다 훨씬 잘났으니 네가 지고 살아야 한다면서요. 저희 부모님도 이런 사이 어디서 얻겠냐면서 그러셨잖아요. 떠받들고 살아야 한다고요. 근데 어쩌죠? 저 어머니 아들보다 돈도 더 잘 벌고 돈도 훨씬 더 많고 전 앞으로도 올라갈 일이 태산인데 어머님 아들은 제가 보기에는 회사 생활 오래 못할 것 같아요. 보니까 평판도 안 좋던데요. 그러니 어머님이 이런 거라도 하셔야 제가 소송이라도 취하해드리죠. 어머님 참 눈치가 없으시네. 라고요. 으그락부르그락 하던 어머님은 이만 감아하시면서 나가시더군요. 그 뒤통수에 대고 말했어요. 어머님 눈치 없게 연락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라고요. 저희는 결혼기간이 2년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나눠야 할 재산도 없어 그냥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했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녀라는 딱지가 붙었지만 지금 너무 많이 행복해요. 집도 부모님네 근처로 옮겨서 살고 있는데 매일이 지옥 같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니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주말에는 늦지막히 일어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TV를 보면서 지내고 또 친구들도 만나 소소한 일상을 묻는 지금이 저는 더 행복하더라고요. 2년 만에 결혼하고 이혼을 경험한 제가 느끼는 바로는 무조건 착하다고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결혼을 잘했다면 이혼도 하지 않았겠지만 또 이걸로 저는 한 번 더 성숙해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저처럼 참아만 내었던 삶이라면 더 이상 참지 말고 지르고 사세요. 인생은 한 번이라는 말 정말 뼈저리게 느끼곤 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 꼭 명심하기를 바라며 쌀쌀해진 날씨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